45분에 선내 대기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한편에서는 이준석 증인은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양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퇴선 지시를 내리려고 무선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45분에 선장 그리고 그 이어 선원들이 다 탈출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준석 증인한테. 네. 이준석 증인은 본인이 이제 하여튼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남아있는 승객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승객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양사한테 그 지시 내리고 지시를 내린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게 탈출하기 전입니다. 탈출하기 전인데 거기 있었는데. 네, 탈출하기 전인데 아까 이 양사가 얘기하는 양대영 사무장하고 무선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시점 이전에 먼저 지시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누군가 큰 소리를 지금 오영석 씨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말하니까 그 당시 오영석 씨인지 큰 소리로 저기 경비증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 앞에 좀 거리 떠서 김용호 이 양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선 지시하라고. 예.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퇴선 지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저 연락을 하고. 예? 저 안내소에다가 연락을 하고요. 퇴선 여객부에다가? 네, 여객부에다 방송 지시하라고. 방송을 퇴선 방송 지시하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까? 네, 퇴선 방송하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퇴선하라고 그렇게 한 거. 다 나가라는 걸 퇴선하라는 의미로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지금? 네. 아 그래요? 우리 검찰 조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이준석 증인은 검찰에서는 퇴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네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가요? 퇴선하라는 방송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다시 물어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준석 증인은 앞에서 말한 퇴선 지시하고 검찰한테 답할 때 퇴선 지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때 마지막에 제가 검찰 조사를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20일 동안 밤 1시, 2시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동영상이 이 사고가 크다고 반성하는 뜻을 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그런 소리 퇴선방 하는 것도 없고 저의 잘못을 전부 이 사고가 커지게 됐다. 반성하는 의미로 했지만 안 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죄책감으로 그렇게 다 진술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납득은 가지 않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라고 한 것을 지금 퇴선 지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당시 사실 정신도 없었고. 혹시 네. 선장으로서 자격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퇴선 지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퇴선 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네, 지금은 많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부족했고 그 당시 그때는 판단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을 절차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때는? 당시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랑사께 묻겠습니다. 이랑사 증인께. 선장은 절차와 방법은 그때 당시 떠오르지 않아도 하여튼간 나가게 하는 게 목적으로 다 나가라 했다고 하는데 이랑사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나가라는 걸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 승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걸 생각하셨습니까? 승객들 취하라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떤 승객들을 위한 조치를 어떤 걸 했습니까? 이랑사는 선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 소리 듣고 이 양사가 방송을 했기. 예, 다시. 선장의 말을 듣고 이 양사가
무전기로 퇴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객 퇴선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게 다 됐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럼 일항사 증인도 아까 본 그런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한 거네요. 예, 못했습니다. 그럼 이항사께 묻겠습니다. 이항사는 선장과 일항사의 이런 과정을 보면, 선장의 지시를 받고 양대용 사무장하고 무전 지시를 할 때 퇴선 조치를 전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저런 식의 뭔가 실질적인 퇴선이 이루어지게 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평소에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9시 25분경에 헬기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각을 안 거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그 시각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안 거고, 그다음 9시 26분에 해경장 10분 후에 온다는 진도 VTS 관제 소식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주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선장님한테 해가지고 사무부에 양대용 사무장에게 해경장 10분 전 후에 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선장님 말씀을 듣고 퇴선 지시 얘기까지 송수시는 못했지만 송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퇴선 지시가 됐을 거고 해경들이 원활히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퇴선을 했고 또 해경들이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경들이 구조 작업이 당연히 알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퇴선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인들이 아닌 일반 승객들이 퇴선을 하기 위해서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승무원들 중에 일부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점은 정확하게 하자는데 그 퇴선 시점 이전에는 저하고 오영석 씨가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 하지만 선원들의 갑판부 임무인 그 구명발을 터뜨리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도하다가 미끄러져서 실패했고,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이후부터는 직감적으로 머리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퇴선 시점, 그 퇴선한 시점인지 그 바로 전후에서인지 박경남 씨가 그 구명발을 터뜨리러 시도한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뭘로 했다고 들었습니까? 구명벌을 터뜨리러 가려고 한다는 것을 구명벌을 박경남 씨가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전혀 확인 안 했던 상황이 맞네요. 확인이 아니라 저는 그 무전기도 했고 계속 그 한 3분 간격으로 VTS 교신을 했기 때문에 퇴선 지시를 누군가 들어서 했을 거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작업은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더 들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은 퇴선 지시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선장이 되거나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선 지시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듣지 못한, 사실 여객선 내에 누구도 듣지 못하고 오직 조차실에 계신 분만 알 수 있는 그런 다 나가라 조치만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위원들께서 더 신문하시겠습니다. 네, 방송객, 정수를 유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엔 어느 분이 신문하시죠? 장한희 의원, 신문하겠습니다. 네. 자, 이항사 증인, 이 참사 당시 9시 18분부터 한 24분경 사이에 둘라 에이스호가 구조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교신을 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처음으로 전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드론에이스가 지금 접근 중에 있는데 지금 언급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지금 구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라 에이스호는 탈출하면은 인명 구조하겠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잠시만 저기 오랍니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 오는데 구조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9시 25분경 진도 VTS가 이야기하는 거. 요거 다음. 예, 그 방송이 안 되면 최대한 예, 예. 네, 서울로 진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장님께서 서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승객을 탈출시킬지 최대한 지금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